명치가 찢기는 듯한 통증이 느껴지신다고요? 그럼 당신 뱃속 시한폭탄이 이미 터져버렸다는 신호입니다. 터지면 70%가 사망할 수 있는 복부 대동맥류. 안전하게 제거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톡톡. 안녕하세요, 노은지입니다. 이번 시간은 복부 대동맥류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서울대학교 병원 이식혈관외과 안상현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복부 대동맥류는 우리가 쉽게 알아차리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혹시 자가 진단 방법이 있을까요? 복부 대동맥류의 자가 진단 방법은 없고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초음파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초음파가 일반적인 의원에도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담낭이라던가 혹은 맹장 이런 것들을 진단할 때 대부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럼 초음파를 통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나오게 되나요? 진단은 대동맥류라는 거는 일정한 정상보다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상 동맥이 2cm인데요. 우리가 3cm 이상 늘어난 경우를 동맥류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대동맥류가 발견이 되었다면 빠른 시일 내에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한가요?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보다는 사이즈를 우리가 측정을 해가지고 남자는 5.5cm 이상 크기가 커지거나 혹은 여자분들은 5cm 이상 커졌을 때 치료를 하게 됩니다. 수술 자체가 워낙에 큰 수술이기 때문에 100명 중에 수술을 받는 100명 중에 1명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런 문제가 없고 터질 가능성도 없는데 수술을 해가지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터져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수술을 받아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보다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 기준을 정한 겁니다. 그러면은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법은 수술 말고는 또 있을까요? 좀 자세하게 치료법에 네. 대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수술이라고 하면 우리가 늘어난 혈관을 자르고 거기에 인공혈관 혹은 또는 일반적으로 하면 인조혈관이라고 많이 부르는 그런 혈관을 이용해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말고 시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술은 스텐트하고 인공혈관이 결합되어 있는 제품이 있는데 그거를 그 늘어난 혈관 안쪽으로 이렇게 삽입을 하는 방법입니다. 교수님, 이 복부 대동맥류 수술이요, 좀 위험한가요? 어떤가요? 위험하다기보다는 이게 굉장히 큰 수술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많이 준비를 하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아인슈타인이라고 있잖아요. 그분이 이제 복부 대동맥류 파열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는데 지금은 100명을 치료하면 99명이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치료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럼 재발률이라고 하죠. 이 복부 대동맥류의 재발률은 어떻게 되나요? 그 수술을 하고 난 이후에는 거의 재발률이 없고요. 근데 다른 부위에 생기는 경우가 있지만 그건 그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또한 저희가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확인을 하고 시술 같은 경우에는 늘어난 혈관벽하고 여기 스텐트라는 거에다가 사이에 틈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틈을 메꾸는 추가적인 시술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명쾌하게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럼 이어서 코너 속의 코너 톡톡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톡톡 Q&A. 안녕하세요. 저희 아버지께서 복부 대동맥류로 개복 수술을 받고 퇴원한 지 2주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며칠 전부터 아버지가 변비 때문에 너무 힘들고 불편하시다고 하는데 혹시 변비약을 먹어도 괜찮을지 궁금합니다. 변비약을 복용해도 되는지 질문을 주셨어요. 네. 정답은 어떨지 교수님. 하나, 둘, 셋. 네. 드디어 둘, 셋. 변비는 약간 장 쪽이니까 좀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먹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떻게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복부 대동맥류 수술을 받고 나서 우리가 퇴원 자체는 뭐 일주일, 길으면 열흘 정도의 퇴원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배를 닫고 나면
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그래서 변비도 생길 수 있고 밥을 먹어도 배가 아플 수 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는데 그런 증상들은 저희들이 다른 약들을 복용해서 조금씩 도와주고 조금씩 회복될 때까지 그런 약들을 처방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교수님께서 이제 예방법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잘 알려져 있는 거는 일단 금연을 하는 거를 담배를 피는 경우에는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 그리고 적당한 양의 커피라던가 견과류 이런 것들은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면 되는데 바쁘게 생활을 하다가 보면 그리고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거를 지키기가 어려운 게 좀 많이 한계가 있죠. 네, 교수님 말씀이 정답인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는 있죠. 건강한 네. 생활. 근데 그 건강한 생활을 조금 더 유지를 해보도록 노력을 해봐야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건강 톡톡.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복부 대동맥류의 치료법과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건강 브리핑입니다. 뱃속의 시한폭탄으로 불릴 만큼 위험한 질환인 복부 대동맥류. 무엇보다도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이 되는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리고 담배를 끊고 콜레스테롤과 지방이 많은 음식 섭취를 줄이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오늘의 건강 브리핑이었습니다.